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7일 인수위 경제 2분과에서는 6일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 가구 공급 공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첫집과 청년 원가 주택을 포함한 대표적인 사업 모델의 구체화 방안 등이 논의되면서 청년 주택 공급 사업의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월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35포인트 상승한 101.2로 집계됐습니다. 10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상회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123.9로 전월 대비 40.3포인트 상승하면서 약 5년 만에 120선 이상의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를 낀 거래 비중은 37.33%로 집계됐습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과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른바 전세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올 1분기만 반영된 수치로 연내 사상 첫 40%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4월 전국 주택 사업에도 봄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달 주택 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상회했는데요. 서울의 경우 120선 이상의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강화는 물론 또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발표될 텐데요. 시장의 흐름에 발맞춘 전략이 고민되신다면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정보들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요즘 워낙 지금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있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동산 투자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계신 지역이고요. 지금 핵심지로 떠오르고 있고 워낙 핵심지였던 용산구, 바로 이태원동, 그리고 양천구 목동 이렇게 오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핫한 지역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의 편의성 어느 정도 확보해둔 다세대 주택 체크를 해볼 텐데요. 구조가 지금 1.5룸 또 2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이태원동.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참 높아지면서 안전 투자처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태원동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자, 용산구 이태원동 입지를 비롯해서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원동은 뭐 여러분 새 정부의 그 대통령 집무실이 또 들어오는 그 이슈까지 그 상징성까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핵심지로 떠오르는 지역인데요. 자, 먼저 이 입지랑 그리고 개발 호재 이런 거 소개하기 전에 정말 지금 투자하는 게 맞아?
이런 또 의문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우리 세계의 경제 그리고 이 시황을 좀 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어. 그 저금리 영향. 그래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양적 긴축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또 이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쏙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FMC에서 발표를 했죠. 도저히 못 참겠다. 이 물가 먼저 잡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5월, 6월 안에는 빅스텝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준에서요. 그러니까 한 0.5%의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원래 오랫동안 돈을 맡겨놓으면은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낮습니다. 황당하죠. 이거는 바로 그동안 우리가 재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8번의 바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는 것이 그 결과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최소 빠르면 6개월 그리고 1년 후에는 경기 침체가 왔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고 하고 그러나 지금 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증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나마 낙스닥은 좀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것도 좀 잘 나가다가 싶다가 최근에 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투자하셨던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금은 어떠냐? 금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요? 자, 앞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든 디플레이션이 오든 경기 침체가 오든 여기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안전하게 그나마 우상향으로 올라갔던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기 때문에 다시금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안전사단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는 그런 지금 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또 변화가 있죠. 그동안 많은 규제들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신정부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으면서 인수위에서 많은 규제책들을 완화시키겠다 이런 그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장 원리로 돌아오겠다라는 그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자를 사실 그동안 정부는 투기꾼이다, 적폐의 대상이다라고 규정 지었었지만 사실 임대사업자는 10년 동안 5% 정도의 인상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사실 그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제 혜택까지 계속 지금 축소를 시키는 바람에 임대사업자가 많이 주춤하고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또 임대차 3법까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폭등. 그래서 매매가,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폭등을 하면은 매매가 시장을 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의 그 원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좀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주면서 장려를 해서 다시금 지금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양도세를 또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지금 예전에 뭐 그 국토부 장관이 빵이라면 하루라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3기 신도시나 다른 재개발 재건축들이 지어질 동안에 재고 주택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걸고 있는 게 지난 5년간 증여 건수가 한 50에서 60만 채가 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한번 하게 되면 5년 동안 묶이게 되죠. 이 60만
20만 채 정도라는 것은요. 3기 신도시가 한 1억 7천만 가구가 되죠.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심지에 당연히 증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지가 요번에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오늘 이제 소개드리는 이태원 같은 경우가 핵심지입니다. 그래서 핵심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금 5월 11일 날 이런 완화책들이 바로 시행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자에 앞서서 지금 마음을 좀 다잡으셔야 되는데 가끔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에서 장기로만 갖고 있으면은 나는 편안하게 있다가 돈 버는 거네요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요 정말 피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하실 때도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공시가가 지금 올해도 지금 17.8% 거의 18%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올해 이제 들어오는 신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최소 2년 동안 정말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종부세를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미래에 여러분의 노후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종부세 무서우면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잘 세우시는 분들은요. 내 월급 모아서 종부세 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깔고 있는 집에 연세를 둬서 그 돈으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또는 본인이 지금 투자해 놓은 그런 소형 주택들의 임대가를 올려서 그 임대분으로 종부세 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본인과 맞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본인 포트폴리오를 지금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에 지금 임하시는 많은 분들이 투자에 임하시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때문에 제가 앞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용산의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요. 용산은 거의 용산 정비창에 바로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14년 동안 저기 방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용산 공원외 개발이 속도를 붙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미 위쪽에 있는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측에 서측이죠. 서측에 국제업무지구 이곳과 그리고 이제 이태원역 일 중심으로 하는 한남 뉴타운과 이 동측의 개발 사업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지도를 그대로 빼고 지금 교통망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용산에 앞으로 확충될 교통망 보고 계십니다. 도시철도 그리고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들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죠. 그래서 여기가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용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주변에 많은 개발 사업들과 핵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용산 공원과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요. 자, 여기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바꿀 겁니다. 한국 부동산의 메카이자 핵심지, 도심의 바로 중심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당연히 교통은 앞서 말씀드렸고 업무지구, 그리고 뉴타운의 고급 주택지, 그리고 공원까지 이렇게 삼박자가 모두 맞는 그런 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중앙에는 집무실, 그리고 서측에는 이제 용산 민족 서측에는 바로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겠죠. 자, 국제업무지구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앞으로 이제 한강의 개발과 그리고 이 용산 정비창 구역
개발 이런 것들을 모두 접목을 시킬 겁니다. 111층의 초고층 업무시설과 그리고 6성급 호텔들 그리고 고급 주상복합 그리고 16개의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들로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서 아시아의 원래 그 다국적 기업들이 헤드쿼터를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했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으로 헤드쿼터를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프라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겠죠. 그래서 그 중심이 바로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해외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GDP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우리가 부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낙후된 지역들 이런 것들도 같이 통합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핵심 6호선 이태원역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요, 바로 한남 뉴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죠. 대통령 집무실과 일직선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6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이고요. 자, 그런데 한남 뉴타운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한강을 또 남쪽으로,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고급 주거단지 12,000세대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지금 거의 2구역과 3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와서 곧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죠. 그러나 여기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가 지금 현금 25억 정도 들고 있어야만 그 프리미엄을 치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50억 갈 거다, 더 넘을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핵심지에 들어갈 때 돈 많은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소액으로 정말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곳은 그 핵심지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뭐 대사관저 그리고 용산 이태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세계인들 중에 이제는 그 상징성까지 갖게 되죠. 대통령 집무실까지 갖게 되는 이곳이 앞으로 우리는 모든 외국인들과 관광의 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단지와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이곳에 들어오고요.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면 주변의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땅 한 평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에 빌라를 하는 것은요. 서울은 빈 땅이 없죠. 그래서 서울에 빌라든 모든 투자하는 이유는요.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지 땅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제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망 얘기 드렸고 앞으로는 이러한 관광 라인, 녹색 보행축, 용산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녹지 보행축을 만들기 위해서 지상철을 모두 지하화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용산에 바로 이 링킹파크, 그 도시 인터체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제 매매 시세 알려드릴 건데요. 투룸의 빌라입니다. 그리고 5억 5천에서 6억 2천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전세가 3억 3천에서 4억 원까지 돼 있습니다. 용산에 투자할 때 보통 2억 원 이상 갖고 계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용산은 아시아의 경제 허브면서 세계적 경제 특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의 개발과 그리고 최고급 주거지가 들어오면서 그 가치가 강남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이고요. 여기가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좋아하시지만 아파트 들어올 자리는 아니고요. 도시정비형 재개발 가능합니다. 상업지와 같이 개발하는 그런 주상복합이라든지 빌딩들, 상업시설들, 록봉기 힐스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최대 도심의 개발 핵심지 여기에 여러분께서 핵심지에 바로 이러한 소액 투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용산이 정치, 경제, 또 관광까지도 대한민국 1번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5,200만 원에서 3억 6,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에 착수를 하면서 목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목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핵심지에 있는 목동에 바로 그 주변 지역의 낙수 효과를 노리는 틈새 전략입니다. 지금 목동에 지금 재건축 단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도 국회에 법 개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을 막았던 것이 뭐 정밀 안전 진단이라든가 용적률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게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에 다시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지금 인수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공급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속도가 좀 붙겠죠. 자, 여기서 가장 큰 수혜 단지가 몇 곳이 나오고 일기 신도시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서울에서는 목동의 신시가지 바로 이 단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14개 단지가 있고요. 2만 6천 세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재건축이 되면 5만 세대급의 대규모 매머드급의 신도시가 또 이곳에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주변의 인프라와 뿐만이 아니라 또 목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학군의 또 강점, 그 위치상의 주변에 업무 단지를 끼고 있는 이런 강점들 때문에 이곳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곳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틈새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비싼 아파트, 앞으로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의 아파트 옆쪽에 여러분이 빌라 투자하시면 당연히 옆에 개발 압력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세도 오르고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 임대가도 굉장히 좋죠. 자, 여기 오늘 이제 이 부분이 9호선 염창역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빌라촌이죠, 당연히. 그리고 목동 재건축 예정 단지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목 2동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해제 지역이었죠. 그래서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자, 그리고 목동에 이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곳에 굉장히 낙수 효과 굉장히 크게 오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염창역 9호선의 급행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황금노선 9호선인데 왜 그러냐면 고소득자들이 있는 바로 그러한 업무 단지들을 다 지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강남까지도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제1제당 부지의 개발 사업, 여기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스타필드 얘기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서쪽에는 이제 마곡 산업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곡의 그 풍부한 그런 인력들의 임대 수요가 이곳에 또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는 또 마이스 산업단지가 또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곡에는 또 바이오 단지가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약사들이 이곳에 사업을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엑셀레이터 역할의 그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또 공항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해외 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게 있죠. 영등포 여의도 통합 개발이 우리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여기가 지금 여의도도 지금 국제금융의 중심지지만 앞으로 통합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용산과 그리고 이 여의도가 합쳐지는 굉장한 그 관광과 업무, 국제금융과 그리고 행정 이런 중심지 라인이 생깁니다. 여기에 바로 직결로 갈 수 있는 것이 목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화곡 본동까지도 지금 도심복합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여기도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지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이 교통 환경이 9호선도 좋지만 9호선과 연결된 또는 9호선과 연결된 여러 가지, 특히 여의도역과 연결되는 이런 선들이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앞으로 확충이 됩니다. 그로 인해
인해서 이곳의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죠. 특히 이제 여의도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의도역과 신안산선 연결되면 서울역, 용산역 이런 것들 GTX 노선들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시세가 지금 3억 5,200에서 3억 6,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룸이고요. 지금 요즘에 새로 지금 오픈하고 있는 그 목동의 투룸 시세가 4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지에서 3억 중반대 굉장히 잘 나온 그 매매고요. 매매 시세고요. 임대가 3억 2천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이렇게 맞춰지고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호선 염창역 역세권이고요. 마곡과 여의도와 영등포 그리고 이러한 업무 단지에 둘러싸여 있고요. 특히 목동의 재건축 단지가 개발이 되면 낙수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신안산선, 신림선, 목동, 강북 횡단선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교통망의 확충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상승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까지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 갖고 있는 교육 인프라에 비해서 나머지 생활 인프라들이 좀 노후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원 이사님이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투자자라면 누구나 꿀팁 얻어가실 수 있는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 지역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업무타운들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업무타운들과 교통의 인프라들이 가장 중요한 강남권을 관통해야 부동산 시장에도 큰 집가 상승과 그런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업무 시설들과 교통의 인프라들을 그대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인 강남권에서는 많은 일자리의 창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탄탄한 일자리 배우 수요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장인들의 그런 고소득층 수요자들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다양한 임차인들의 구성 요소가 가장 큰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또 강남권에는 다양한 직장인 그런 구성들 중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1인 가구 비중만 하더라도 약 32% 정도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1인과 2인을 포함해서 썼을 때는 73% 이상의 그런 수요도가
현재 분포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소형 주택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원룸이라든가 1.5룸, 1인 가구가 수요층으로서 거주 가능한 이런 주택들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강남권의 투자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주택의 소형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도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남 3구 지역 주변 지역이 실질적인 그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강남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어느 곳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하면은 재건축들이 예정되어 있는 압구정 지역이라든가 청담동,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역 주변 지역으로 GTX 라인들과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들, 그리고 잠실운동장에 그런 현대화 사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곳에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제한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강남권에서 이 위주의 주변 지역들로 지금 현재 투자가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특히나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 내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조성되고 있는 코엑스 주변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삼성동에서 입지로 볼 수 있는, 투자처로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역삼동 같은 경우가 2호선 이제 역삼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지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지가적인 부분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가장 핵심적인 테헤란로 라인 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노선 2호선을 직접적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요. 서울을 훼손하는 노선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테헤란로의 직접적인 일자리 타운과 그리고 앞으로 삼성역 주변에 다양한 마이스 산업단지와 첨단 업무단지들이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같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역삼동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강남역까지 신분당선이 조성되어 있는 사업지에서 지금 1단계 구간 2023년까지죠. 신사역까지의 1차 구간이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장선의 1차 구간이 완성이 된다면 3호선과 7호선 그리고 9호선과 2호선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한 강남권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바둑판의 모양으로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좀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통의 시설들을 강남권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교통의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고요. 이곳에서의 생활권들 모두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타운들과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점을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역삼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강남역 상권을 그대로 직접적인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논현동이라든가 신사동, 먹자골목 라인들도 굉장히 가깝게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업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하다. 상업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의 인프라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강남권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의료 복합지구는 약 122만 개의 일자리가 향후 5년 동안 창출이 될 것이고, 서초대로의 용적률 상향 개발 호재 소식들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습들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이곳 강남역 주변으로 지금 현재 강남대로와 서초대로, 테헤란로가 같이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역삼동 주변에는 의료관광 산업벨트, 봉은사로죠. 그리고 양재 R&D 연구단지들과 포함을 시켜서 많은 업무지로 중심가의 가장 핵심적인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입지와 함께 또 개발 호재까지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하면 일단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생각을 하게 되지만, 강남은 돌아서면 또 지하철역이 있고 돌아서면 또 지하철역이 있어서 상당히 입지면에서는 정말 훌륭하죠. 자, 그리고 강남하면 이미 많은 인프라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강남의 개발 호재들 여러 가지 소식들 들려오고 있죠. 자, 대표님, 이 밖에 또 어떤 개발 호재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호재 소식은요. 글로벌 베인 센터로 알고 계시는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201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고 공사가 시작이 됐고 지금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전체적인 복합 업무단지가 조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가장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사업들이 이곳에 집중이 될 것이고요. 컨벤션뿐만이 아니라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그런 가장 핵심적인 업무 단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수치상으로 역대 최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남이 앞으로는 더 강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대형 개발 호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도 2027년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차의 15개 계열사가 이곳에 입점을 하게 되고 굉장히 상징적인 건축물로서의 그런 기대감들도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50층 규모의 3개 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좀 실익을 더욱더 단단히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가 220만 명, 실질적으로 이제 파급될 수 있는 이 공사 기간 동안에 파급될 수 있는 또 완공이 되고 나서의 그런 효과들, 경제적인 파급 효과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현대차 글로벌 베이스 센터의 조성 사업지 주변 지역에 코엑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길로 영동대로가 있는데 영동대로 지하가 대규모의 지하 복합도시로 개발이 지금 현재 되고 있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시민들의 그런 편의 공간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들이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용이 되고 지하 공간, 지하 6층까지의 구간들 중에서 특히나 광역교통망, GTX라든가 위례신사선 이런 광역철도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승센터가 바로 이곳에 들어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심 공항 터미널도 구성이 되고요. 뭐 그런 그 공항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주차장 모든 것들이 지하에 구성이 되면서 영동대로 지하 도시는 대규모의 그런 공간감을 자랑하면서 현대차 글로벌 베이스 센터의 지하 공간과 코엑스의 지하 공간을 바로 다이렉트로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강남권의 생활권들, 상업시설들 증가되는 이런 모습들에서 많은 파급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교통도 강남권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분당선의 연장선 1차 구간 그리고 2차 구간은 민족공원과 용산 그리고 한남 뉴타운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번 인수위에 발표를 또 했죠. 그래서 서북부 연장선까지도 신분당선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앞으로 서울권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노선, 굉장히 황금 노선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역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에 도달할 수 있는 역삼 역세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삼성역은 GTX A 노선과 C 노선이 교차됩니다. 하지만 이제 GTX D 노선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들의 그런 발표들이 또 공약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D 노선까지 구성이 된다면 무려 3개의 GTX 노선이 바로 삼성역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위례신사선은 동남권의 교통의 호재죠. 실질적으로 이제 2024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요. 강남권에서도 이제 청담동이라든가 삼성동 그리고 잠실 지역들 가락동, 위례 신도시까지 구성되는 모습으로서 동남권의 교통의 호재가 또 한번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입니다. 강남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인프라도 참 좋은데 여기에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건 시세거든요. 자, 대표님, 이 주변 지역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매수세가 점점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임대사업자의 등록 물건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걱정도 덜고 종부세의 걱정도 덜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득하신 데 있어서의 중과분도 걱정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매매 가격의 상승이 또 예측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은요, 매수가 살아나기 이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룸과 이제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8천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 시세는 약 2억 중반대에서 4억 3천까지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 초역세권 상업지에 위치한 오피스텔 투자 금액 약 5천에서 7천만 원이시고요. 월세 수요가 굉장히 또 잘 갖춰져 있는 곳이죠. 지금 현재 원룸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1.5룸 분리형 원룸이라고 합니다. 이제 방하고 거실이 따로 있는 이제 투룸에서 방 하나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시세가 약 150만 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요. 수익률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고, 이런 공실률 걱정 없는 강남권 핵심 역세권 물건이 가장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자, 대출은 이제 오피스텔이고 대출 규제가 점점 풀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원 초중반대로 월세 투자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풍부한 임차 수요가 가장 장점인 지역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성이 우수하고요. 뭐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집 앞에 테헤란로가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 굉장히 좋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 호재, 국제의료 복합지구를 통해서 교통 인프라, 일자리 창출 계속 이루어진다. 그리고 1인 가구의 비중이 71%, 2인 가구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논현동과 역삼동이 굉장히 이런 소형주택들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투자처로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역삼동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하남시 주목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역시나 9호선 품고 있습니다. 9호선 둔촌 오륜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유형은 3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하남시 감북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남시 강북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하남시 중에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구와 이제 송파 잠실 지역들에서 이제 서남 쪽으로 동남 쪽으로 보시면은 감북지구가 바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밀지구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가밀지구는 아파트가 구성이 되면서 이제 약간 미니 신도시급으로 많은 수요들이 창출되고 있는 곳인데, 가밀지구보다도 송파에 더욱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감북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감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이동과 함께 더불어서 보금자리 주택지로서 이제 그런 그 지역 선정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졌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이후에 4기 신도시라든가 새로운 택지 개발을 통해서 신도시의 그런 아파트 공급, 양질의 그런 주택들을 공급하는 지역들을 물색할 때 가장 먼저 우선권이 순위에 이제 오르는 지역으로 감북 지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만큼 가장 연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교통의 그런 핵심적인 인프라라든가 또는 하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들이 자축적인 도시로서의 발돋움을 위해서 감북지구가 바로 그 핵심적인 위치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감북지구는요, 바로 지금 둔촌 오륜역에서 도보 5분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서울로 나갈 수 있는 하남시다.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권 외곽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실이라든가 또는 강남권, 그리고 서남권의 영등포 이런 지역들까지도 9호선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새롭게 생기는 아파트 단지들 굉장히 12,000여 세대 정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들의 상승들이 이 주변 지역의 땅값과 주택 가격들의 상승들에도 큰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올림픽 공원역을 이용하시면 5호선과 9호선이 교차되고요. 올림픽 공원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동남권의 가장 잠실에서 어떻게 보면 석촌호수라든가 올림픽 공원이 가장 그런 운동하시거나 또는 이런 습세권을 이제 영유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올림픽 공원을 또 한번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잠실 생활지역과 업무지역의 생활권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잠실이라든가 강동구 이런 지역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조금 더 넓고 좀 더 편리한 이런 숲세권, 녹색권들을 이용하기에는 강북 지역도 차선책으로 굉장히 높게 선호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강북지구는요, 서하남 IC를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수도권 지역들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지금 2022년 올해 이제 12월 정도에 완공이 되는데 안산 구간까지 1차 구간이 완공이 되는 순간 바로 초이 IC 인근에 또 위치하게 되게 됩니다. 강북지구는 서하남 IC와 초이 IC를 통해서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게 될 것이고요. 주변 지역으로 가장 유명한 3기 신도시죠. 교산 신도시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무엇이 좋아지느냐? 하남시에서 교통의 인프라들이 바로 교산 신도시로 연결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사이점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강북지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지금 한성백제역에서 3호선 연장선으로서 개발 사업지가 또 예측이 될 수 있는 강북지구, 가밀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강동구의 천호동과 그리고 송파 잠실의 생활권들, 업무시설들 같이 함께 공유하는 지역으로 강북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20분 이내에 모두 다 도달할 수 있고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10분에서 15분 내에 다 도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북지구는 서울 바로 동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입지가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지금 현재 동남권에는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수 그리고 성남 판교 이런 지역들 볼 수가 있겠고요. 2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송파 위례부터 시작을 해서 판교, 분당 이런 지역들인데 바로 강남권의 생활권을 두고 있는 지역들이 1기, 2기, 3기 신도시들의 가격들이 다른 여타 지역들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는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도시가 조성될 때는 강남권과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지느냐도 충분히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요소들을 모두 다 담고 있고 이 지역들 주변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새롭게 택지 조성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북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기 신도시라든가 그 이후에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택지 조성 사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후보군이 바로 강북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표적인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또 보상 절차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남 신도시와 어떻게 보면은 연결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강북지구에 연결되는 교통 호재 지금 현재 3호선의 하남 연장선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9호선의 연장선 4차 구간도 그 고덕동과 그리고 하남까지의 그런 연장선 미사 신도시 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3호선과 5호선이 앞으로는 하남을 맞닿아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북이 같이 함께 모든 지역들을 아우러서 교통이 연결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강북 지역 주변 지역으로만 하더라도 이런 연결되는 도로들의 확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산 신도시라든가 또는 이런 지역들의 교통들이 좋아지는 하남시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 시설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강북 지역인데 강북 지역 인근에 하남 퓨처밸리 1단계, 2단계 사업들이 2030 하남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대규모의 사업지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금융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그리고 첨단 업무 복합 조성단지들이 기대감을 또 모으고 있고요. 많은 일자리 창출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남시에도 자극적인 기능들이 확대된다. 이런 기대감을 또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금액이죠. 6억 원 이하 지금 현재 5억 2,500에서 5억 3,500만 원으로 구성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58제곱이라는 것은 60제곱 미만 임대사업 등록의 혜택들을 모두 받아볼 수 있다.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나중 신도시 개발이 됐었을 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투자 시에는 약 1억 2,500에서 1억 3,500만 원이고요. 월세 투자 시에는 150만 원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3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58제곱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대체해서 주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생활권들을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 3호선과 5호선, 연장선들, 9호선들 같이 함께 교통의 인프라가 확충되는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강북과 초이 지역에 대규모 업무 단지가 들어선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4기 신도시들의 가능성들, 개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 토지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또 너무나도 좀 투자가 계속해서 증대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선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북동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하남의 감북동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박대근 대표님이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1:1 무료 상담은 물론 무료 세미나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증 남아 계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